어째서 어떤 사람은 밤새 숙면을 취하는데 어떤 사람은 화장실 때문에 몇 번씩 깰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야간뇨입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가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늘 같은 고민을 가진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밤마다 두세 번, 심하면 4번 이상 화장실을 가야 하는 고통 때문에 삶의 질이 무너졌다고 호소합니다. 이미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이뇨제를 처방받은 상태인 경우가 많았고 어떤 분은 건강보조제를 매달 수십만 원어치씩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약을 바꾸거나 복용량을 조절해도 잠깐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환자들은 결국 1년에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이상을 약과 검사비에 쓰면서도 매일 새벽에 깨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왜 약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치부하기에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심각했습니다. 밤마다 숙면이 끊기니 낮에는 기운이 빠져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대화하거나 손주와 산책하는 일조차 힘겨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무기력과 우울감을 불러와 환자들의 삶 전반을 위축시켰습니다. 가족들은 지켜보며 속만 태웠습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며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약물 처방만으로는 해답이 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병원 진료의 틈틈이 생활습관과 자연치료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수천 명 환자의 임상 기록을 다시 열어보며 어떤 습관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어떤 작은 변화가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명확했습니다. 이 문제는 값비싼 약이나 수술로 풀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 저녁에 어떤 음식을 줄이는지, 소금을 어떻게 섭취하는지 같은 단순한 습관이 핵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환자들에게 약을 최소화하고 생활 루틴만 바꾸게 했더니 불과 며칠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해답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균형과 자연스러운 조절에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건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증상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에 반복해서 깨는 증상, 우리가 야간뇨라고 부르는 이 문제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수분 대사, 신장과 방광의 기능, 그리고 수면의 질까지 여러 요인이 얽혀 나타나는 분명한 의학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만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은 야간 단뇨입니다. 낮 동안 장시간 서서 근무하거나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면 다리와 발목이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근 후 양말을 벗었을 때 깊게 파인 자국이 남아 있다면 이미 수분이 하체에 고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종은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밤에 눕는 순간 중력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리에 고여 있던 물이 혈관으로 몰려 신장으로 흘러갑니다. 신장은 갑자기 늘어난 체액을 처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낮 동안 쌓인 부종이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택배 일을 하시던 60대 남성 환자였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심하게 붓고 밤에는 4번 이상 깨곤 했습니다. 제가 원인을 확인해 보니 저녁 시간에 발을 높여 쉬는 습관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 1시간은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휴식을 취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분의 야간 기상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원인을 알면 해결은 의외로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과민 방광입니다. 정상적인 방광은 약 400ml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민해진 방광은 150에서 200ml만 차도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컵의 크기가 작아진 것과 같아서 금세 가득 차 버리고 참기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조금만 얕아져도 곧바로 신호에 반응해 깨어나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은 물을 한두 잔만 마셔도 금세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상 특별한 구조적 이상은 없었지만 방광이 과민해져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끊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2번 이상 방광을 비우는 습관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수면 장애입니다. 사람은 깊은 잠을 자야 몸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같은 문제가 있으면 깊은 숙면에 들지 못하고 얕은 잠만 반복합니다. 얕은 잠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납니다. 이때 방광에 조금만 소변이 차 있어도 곧바로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 환자의 70% 이상이 야간뇨를 함께 겪는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55세 직장인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중 증가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겪고 있었는데 밤마다 2~3번씩 화장실을 갔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방광이 아니라 수면 문제였습니다. 양압기 치료와 체중 감량을 병행하자 단 2달 만에 야간뇨가 크게 줄고 숙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화장실 문제로 보였던 증상이 사실은 호흡과 수면 질환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원인은 약물과 기저질환입니다. 저녁에 복용하는 이뇨제는 당연히 밤 소변을 늘립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의사가 준 약인데 문제 없겠지 하면서 시간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진통제나 안정제는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줘서 소변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뇨가 있다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면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배뇨량이 늘어납니다. 신부전이나 만성 신부전 같은 질환도 체액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밤마다 화장실을 찾게 만듭니다.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저녁 7시에 이뇨제를 복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밤마다 3번 이상 깼습니다.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자 단 며칠 만에 배뇨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약물 시간 조정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분 스스로 원인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배뇨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이것만큼 확실한 도구가 없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 3일만 기록해 보시면 됩니다. 몇 시에 잠에서 깼는지,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갔는지, 소변의 대략적 양은 어느 정도였는지, 저녁에 물이나 음료를 얼마나 마셨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몇 시에 복용했는지. 이 5가지만 적어도 원인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여성 환자는 밤마다 4번씩 깼습니다.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 왔지만 개선이 없었습니다. 배뇨 일지를 작성해 보니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 물을 3잔이나 마시고 찌개 국물을 꼭 비우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습관만 조정하자 일주일 만에 야간 기상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다른 74세 남성은 배뇨 일지에서 소변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사 결과 당뇨로 인한 고혈당이 원인이었습니다. 혈당을 조절하자 야간뇨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야간뇨는 노화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명확해집니다. 낮에 다리에 고인 수분이 원인이라면 발 올리기가 해답이고, 방광이 예민하다면 카페인 제한이 필요하며, 수면 무호흡이 문제라면 호흡치료가 답입니다. 약물 복용 시간이 원인이라면 아침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밝혀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배뇨일지입니다. 단 3일만 써보셔도 패턴이 드러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원인을 이해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소금과 나트륨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소금물 한 컵이 건강에 좋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변비가 있거나 속이 불편할 때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며 근육을 움직이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과잉 섭취입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더 붙잡아 두려 합니다.
결국 신장은 과잉된 물과 나트륨을 함께 배출하려고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 과정은 밤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야간뇨를 심화시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소금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적당히 있으면 몸을 지탱해 주지만 지나치면 수분을 끌어당겨 신장이 밤새 일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000mg을 넘는 사람은 야간 소변량이 평균 40% 증가했습니다. 라면 하나를 국물까지 먹으면 나트륨 섭취량이 약 2000mg에 달합니다. 여기에 김치, 젓갈, 찌개 국물까지 더해지면 3000mg은 금세 넘어섭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소금물을 타서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 편하다, 변비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이 습관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며 결과적으로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환자분들께 제가 꼭 여쭙는 질문이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 드실 때 국물까지 다 드시나요? 김치는 헹궈 드시나요? 그냥 드시나요? 라면 스프는 전부 넣으시나요? 대부분의 대답은 예상대로입니다. 국물까지 드시고 김치는 헹구지 않으며 라면 스프도 다 넣어 드십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됩니다. 다행히도 개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과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남기기.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먹기. 나트륨을 약 30% 줄일 수 있습니다. 라면은 주 1회 이하로 제한하고 스프는 절반만 넣기. 식탁에는 소금통 대신 레몬즙, 식초, 후추를 두고 간 맞추기. 이렇게만 해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1000mg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싱겁게만 먹으면서 물을 과하게 마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저나트륨 혈증입니다.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며 심하면 의식이 혼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에서 2500mg 정도입니다. 즉 줄이되 지나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시는 습관을 수년간 유지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변비가 좋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혈압도 높아지고 낮에는 늘 피곤해 하셨습니다. 소금물을 끊고 국물 음식을 줄이고 김치를 헹궈 드시도록 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배뇨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큰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국물 한 숟갈 덜 먹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줄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핵심은 소금입니다. 야간뇨를 줄이고 싶다면 소금을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금을 적정량 섭취하고 물은 낮 동안 나누어 마시며 저녁에는 최소화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밤마다 깨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생활습관, 제가 강조하는 저녁 루틴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소금과 수분 조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을 언제 마시고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밤을 좌우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이 5가지를 권했고 대부분 불과 1, 2주 만에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입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큰 컵으로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작은 컵으로 한 잔만 드세요. 그리고 취침 3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마무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7시 이후에는 입만 축일 정도로만 드셔야 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 한 연구팀은 저녁 수분 제한만으로도 야간뇨 빈도가 평균 50% 줄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 후 발 올리기입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느라 다리에 고여있던 물을 저녁 시간에 미리 빼내는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고 쉬어보세요. 소파에 누워 쿠션 2개를 포개 두거나 침대 위에 베개를 깔아 발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이 시간에 배출되기 때문에 밤에는 화장실을 덜 가게 됩니다.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은 발을 올리는 습관만 들였는데도 2주 만에 밤에 한 번밖에 안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대부분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눕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신장과 방광에도 부담을 줍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세요. 집 안에서든 아파트 복도든 상관없습니다. 격렬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움직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밤에 화장실을 덜 찾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 제한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녹차, 홍차, 콜라, 에너지 음료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량을 늘립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완전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보리차, 옥수수차, 수수차 같은 카페인 없는 음료로 바꿔보세요. 실제로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저녁마다 녹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녹차를 끊고 보리차로 바꾸자 단 5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무호흡 검사입니다. 혹시 밤에 코를 심하게 고시나요?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야간뇨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고혈압이나 부정맥, 뇌졸중 같은 위험한 합병증까지 불러옵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양압기 치료를 받은 수면 무호흡 환자의 68%가 야간뇨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런 사례를 직접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결국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는 것이 야간뇨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5가지 루틴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했을 때 효과는 약물만큼 때로는 약보다 더 강력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병원 오실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 저녁 식사 후 발 올리기, 식후 10분 걷기,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 수면 무호흡 검사.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뇨는 결국 낮과 밤의 경계에서 결정됩니다. 물을 언제 마시고 어떻게 쉬고 무엇을 피하느냐. 이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 사례와 가까운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분들의 삶을 바꾸어 온 살아있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78세 김모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제 진료실을 찾으실 당시 얼굴이 잔뜩 지쳐 있었습니다. 밤마다 3번은 꼭 깨요. 아침이 되면 피곤해서 하루를 시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호소하셨죠.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화장실을 들락거리니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낮 시간에는 기운이 없어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손주와 함께 산책하는 일조차 버겁다고 하셨습니다. 발목을 확인해보니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고 손으로 눌러보니 부종이 뚜렷했습니다. 저는 우선 3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복용 중이던 이뇨제를 아침으로 조정하도록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 드렸습니다.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작은 컵 한 잔 외에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셋째, 식후에는 발을 올리거나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했습니다. 또 국물은 줄이고 김치는 헹궈 드시도록 권했고 라면은 주 1회 이하로 줄이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나아질까? 라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뒤 김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단 한 번도 안 깼습니다. 그날 이후 배뇨 일지를 확인하니 소변량은 줄고 깬 횟수는 3번에서 밤새 자거나 1회 정도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 얼굴이 환해졌고 걸음걸이도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큰 수술이나 비싼 약이 필요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 마시는 시간과 소금 줄이기, 발 올리기 같은 작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 가족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저의 남편 역시 밤마다 2번씩 깨곤 했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말없이 커피만 마셨고 낮에도 자주 졸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싱크대 옆에 놓인 빈 물병과 식탁 위에 소금 종지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소금물을 타서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속이 편하다는 이유로 시작한 습관이었는데 오히려 밤의 숙면을 망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남편에게도 배뇨일지를 써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귀찮다며 거부했지만 단 3일만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낮에는 거의 물을 안 마시다가 밤 9시 이후에만 연달아 4-5잔을 마셨고 저녁에는 찌개 국물과 녹차를 즐겨 마셨던 겁니다. 이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물병에 시간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처럼 표시해두고 그 시간에 맞춰 조금씩 나눠 마시도록 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어린이용 작은 컵으로 한 잔만 허용했습니다. 김치는 헹궈 먹도록 하고 국물은 밥에 약간만 적셔 먹도록 했습니다. 녹차는 끊고 대신 보리차로 바꾸었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발을 올리고 쉬는 시간을 가졌고 설거지를 마친 뒤에는 아파트 복도를 10분 정도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던 남편도 사흘쯤 지나니 어제는 한 번만 깼어라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거의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침 표정이 밝아졌고 낮에도 졸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코골이도 완화되고 아침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물병에 스티커 붙여준 게 제일 큰 도움이 됐어. 시간 보면서 조금씩 마시니까 밤에 안 목말라. 그리고 발 올리고 같이 걷는 시간도 좋아.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답은 특별한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과 작은 습관이라는 것을요. 결국 밤마다 겪는 이 고통의 해답은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저녁 6시 이후 물잔을 내려놓는 작은 결심, 침대 옆에 쿠션을 두고 발을 올리는 단순한 습관, 물병에 시간 스티커를 붙여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야말로 삶을 바꿉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와 제 가족을 통해 이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불빛에 깨던 생활이 사라지고 아침이 개운해지며 낮이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남긴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선생님,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인을 찾기 위해 배뇨일지를 3일간 기록해 보세요. 둘째, 소금은 줄이고 물은 낮에 나눠 마시되 저녁 6시 이후에는 작은 컵 한 잔만 허용하세요. 셋째, 저녁 루틴 5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수분 제한, 발 올리기, 식후 걷기, 카페인 제한, 수면 무호흡 검사입니다. 이 3가지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건강보조제 대신 이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아끼게 되는 비용은 손주 용돈, 여행 경비, 맛있는 식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한 노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평온하고 아침이 상쾌하며 낮이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더 많은 이웃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